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이제는 인사할 여유도 좀 생겼네요. 3주차 그 페이스북 백문백답 강의 하는 날이고요. 오늘 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대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 날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혜진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네. 아마 조금 바뀐 게 있을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세로로 나왔을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그 스마트폰, 그때 아이폰이었나요? 아이팟. 네. 네. 그 전용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세로로 확대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하다 그래가지고 그 세로형 버전으로 두 차례 진행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사람의 눈은요, 이게 네. 옆으로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로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장비를 조금 바꿔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좀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도록 가로 버전으로 가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녹음 장치도 조금 더 개선해서 소리가 좀 작게 들리실 텐데, 다른 그 영상에 비해서 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안 쓰고 직접 지금 육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소리를 더 크게 좀 얘기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책, 페이스북 마케팅에서 처음에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 1, 2챕터까지를 좀 이렇게 다뤘거든요. 네.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가장 큰 줄기인 페이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앞부분,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개인 프로필과 그룹 기능을 이용한 비즈니스 활용법,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거기서 진짜로 나가서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용으로 쓴다 하면 많은 분들이 광고를 먼저 생각하세요.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면 타겟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뿌리는 광고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소문들 혹은 그런 뒤로 듣는 그런 어깨 넘어 듣는 정보들 때문에 어떻게든 페이스북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다. 페이스북 광고가 그리고 또 싸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싸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페이스북의 어떤 광고비 책정 기준이 CPM, 보통 코스트 퍼 밀리라고 해가지고 코스트 퍼 밀리. 그러니까 1000명, 그러니까 1000번 보여지는 데 따르는 비용, 코스트. 그게 CPM의 개념이에요. CPM. 네. 그래서 이제 CPM의 개념은 원래는 이런 온라인 광고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TV CF 광고 있죠. 네. 방송에서 한번 어떤 CF가 송출이 되고 나면 도대체 그걸 몇 가구가 시청을 했으며 그 TV 한 대 모니터당 몇 명 정도가 보게 될까, 몇 명 정도에게 노출될까, 이걸 기준으로 이제 추정을 해놓았던 단위, 그런 측정 기준이 이제 CPM이라는 단위거든요. 그게 온라인도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에서 배너나 이미지나 이런 걸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출 횟수를 기준으로 이제 광고비를 매기는 그런 전통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온라인 광고도 가장 큰 이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CPM. 그래서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그러죠. 배너 형태로 보이는 거, 텍스트 형태든 이미지든 검색 광고로 유료 버전을 내 가지고 거기에 결과에서 클릭이 되는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웹페이지를 넘기다가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배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클릭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걸 CPM이라고 그러고요. 이제는 이 온라인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그 클릭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페이지에서 언제, 뭐 누가 했는지까지는 뭐 추적을 못 하더라도 어느 페이지에서 언제 어떻게 PC인지. 눌렸는지, 몇 번이 눌렸는지, 맞아요. 어디에서 눌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내가 설령 광고를 외부에 뿌려가지고 누군가한테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 광고가 클릭이 돼야지 우리 사이트로 넘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지 내가 광고비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들 때문에 새로 나온 이제 측정 방식이 광고비 이 청구 방식이 CPC라는 거예요. 코스트 퍼 클릭. 코스트 포 클릭. 예. 클릭을 해야만 난 돈을 내겠다. 혹은 한 클릭을 일으키는 데 따르는 비용. 네. 예,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오히려 특히 이 검색 광고는 특히나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클릭되지 않으면 내 사이트로 유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내 링크가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낼 수는 없다. 클릭 당 그렇죠. 비용. 그래서 한 번 클릭되는 거에 따른 비용을 나는 낼 뭐 의사가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책정된 이제 광고비 방식이 CPC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고요.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광고를 냈을 때 그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싼지 비싼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그 CPM과 CPC의 어떤 단가 기준으로 좀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제 그 페이지 시작을 하기도 전에 광고 얘기를 먼저 하냐? 네네. 페이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지막으로 목적이랄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이제 결국은 페이스북의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 때문에 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하고 점맥해서 페이지라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또 어떻게 그거하고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메인 테마로 잡아가지고 진행할 테니까요. 혹시 이제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저런 거구나, 난 이게 궁금해, 이런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셔도 되고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궁금한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중간중간 여담 삼아서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답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패턴 좀 풀어주시죠.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책으로는 오늘 주제는 그 챕터 3? 페이스북 광고의 모든 것 챕터 3 페이스북 브랜드 페이지 마케팅. 제 책은 148페이지 정도로 보이는데 네. 작은 소주제들을 보니까 개인 프로필과 페이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네. 페이지의 딜레마,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의 입노릇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서치로 1:1 맞춤 광고 시대의 문을 열었다. 네. 그러니까 페이지를 관리하는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크게 지금 작은 제목이 4개가 있는데, 실제로 요 중에서 그 프로필과 페이지가 무엇이 다르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첫 시간에 페이스북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네. 한번 거론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지하고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 개인 프로필들이 어떻게 삼위일체로 연동돼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그때 첫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말씀을 드렸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페이지라는 놈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페이스북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적했던 그런 그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것처럼 그 계정을 만들어서 친구를 맺고 사람들한테 어떤 광고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한 조건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와가지고 댓글을 달 수 없다든가, 라이크를 할 수 없다든가, 뭐 포스팅할 수 없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제약 때문에 사람들이 페이지를 활용할 때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들을 뭐 팁이 됐든 뭐 일종의 편법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고, 그것도 결국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광고를 한다. 네. 유료로 돈 내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번에는 광고하고 연계해서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혹시 혜진 씨 이 책 들어왔나요 이제?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등록됐어요?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오케이. 제가 좀 전에 그 차 한잔 하면서 얘기 들어봤더니, 여기 이 책이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 허방넷 사이트에서 판매라고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책 보시면서 방송 들으시면서 저 책 보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페이스북 한글로 한글로 페이스북이라고 치고 .net net 그걸로 하면 이 책에다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대요. 네네네.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해보세요. 네. 진행하다가. 자,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화가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동그라미를 굉장히 잘 그리세요. 이런 말을. 진짜요? 이게 원이 잘 그려지면, 마음이 원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항상 원 그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보시면 다시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뭐에서 시작하냐면 프로필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 처음 자체, 이게 페이스북 자체가 프로필 서비스였으니까. 자, 그리고 이 프로필을 이 개인 계정인데 개인 계정은 사람만이 실제 실명의 1인 1계정으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홍보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품명이나 브랜드나 어떤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쓰는 게 허용이 안 되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홍보를 목적으로 새로운 그 브랜드 프로필을 만들게 되는데 이건 사람인 반면에 사람이 아닌 브랜드의 프로필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보통 페이지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근데 페이지의 홍보 필요성을 그 관리자나 혹은 그 관리자를 도와주는 어떤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그 각각의 친구들한테 확산을 시키는 구조는 가능한데 그 숫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역할을 페이지의 홍보면 역할이나 혹은 우리 관리자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떤 모임, 요 일종의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그룹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요 3자 관계, 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이 그 포스트를 혹은 그 게시물을 긁어와 가지고 이 사람의 친구들에게 전파해주는 이런 경로를 갖거나 혹은 이 관리자가 이 페이지의 관리자가 혹은 그 페이지의 팬들이 자기가 속한 그룹으로 이 페이지의 글들을 퍼 날라주거나 혹은 이쪽으로 가져온 글을 다시 간접적으로 그룹으로 다시 이렇게 넘겨주거나 자,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 포스트의 유통이 일어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페이지를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손품 발품을 팔아가지고 공유하기를 하는 방식으로 전파하는 것 외에 실제로 요거를 이제 사람이 내가 제한되어 있거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룹도 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 결국은 이제 유료로 뭘 한다?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오늘 이제 주제는 여기 3챕터하고 우리 4챕터부터 광고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광고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요거에 대한 얘기 좀 함께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혜진 씨 광고 해보셨어요? 페이스북 광고?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냥 일단 페이지 관리 위주로 하시는 거죠? 페이지 관리할 때 포스트를 올릴 때 매일 아침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포스트를 어떻게 써야지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와서 더 볼까?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라이크, 좋아요 해주고 반응을 남겨줄까? 제일 그때 페이지를 이렇게 하고 꾸리면서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관심 받을 만한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콘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콘텐츠를 올리려면 아까 있죠. 이게 일종의 사소식으로 올리는 거니까 피드라고 그러죠. 피드 이야기거리 제가 씹을거리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씹을거리 이야기거리를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제거리예요, 이게. 화제거리.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친구와 친구들 혹은 팬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거든요. 철저하게. 네. 그러려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거리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게 필요해요. 공감대가 필요해요.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 그러면 사실 그 사람하고 굳이 대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대라는 얘기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화제, 테마, 요거에 대한 공통성이거든요. 공통성. 그쵸. 그러니까 서로 뭔가 우리가 술자리 가가지고 그 이야기 나눌 때 요새는 뭐 단연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얘기가 가장 지금 술자리 큰 화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요거는 이게 시사적인 그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시사 이슈. 혹은 이 사람하고 그 만난 상대방하고 나하고 평소에 뭐 이렇게 좀 공유하는 그런 그 기호, 뭐 동호인 같은 뭐 그런 테마가 있으면 난 사진 좋아해, 난 뭐 자전거 동호회 좋아해,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그런 동호회 소재에 대한 그 협의거리가 있잖아요. 이야기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시사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각계각층 그 국민의 어떤 뭐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가 이렇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어떤 그룹들, 모임들 간에 자기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공감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래서 테마가 우선은 많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뭐가 돼요? 나중에 이게 전파가 일어나요, 전파. 네. 페이스북 같은 데서 전파는 뭘로 일어나요? 전파요? 네. 공유? 공유. 이게 공유는 이제 어쨌든 이제 하나의 방식이고요. 이 전파는 사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가, 들어보니까 누가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달하는 거? 입으로. 입소문? 그쵸. 입으로 뭔가를, 소식을 전하는 행위. 입소문. 네네. 막 조금 전문 용어로 바이럴이라고 그래요. 네. 바이럴. 원래 이제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네. 감염되면 옆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퍼지고, 두 사람이 감염되면 네 사람한테 퍼지고,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어떤 그런 방식을 놓고,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퍼진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원리는 입소문입니다.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다시 전한다는 거죠. 저는 혜지 씨,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어. 어떤 경우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시켜요? 엄청 흥미로운 거. 그렇죠.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다시 굳이 이 얘기 좀 딴 사람한테 전해줘 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전달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이슈거리가 될 만한 거. 보세요. 딱 세 가지 내지 한 네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그래도 혜지 씨는 조금은 저런 것 같아요. 좀 약간은 진지 모드인 것 같아요. 왜요? 실질적으로 페이스북도 그렇고 어떤 다른 SNS도 그렇고요. 네.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어떤 포스트를 읽었을 때 어떤 경우에 전파합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걸 공유나 어떤 다른 쪽에 링크를 뿌리는 어떤 그런 행위를 언제 하냐면요. 재미. 그렇죠. 1번은 무조건 재미입니다. 흥미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영어로는 보통 인터레스트. 네. 흥미, 관심, 재미. 펀이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인터레스트에 대한 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흥미로운 관심사. 요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영역 중에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 먼저 전파해요. 가장 재미있는 그 컨텐츠가 뭐예요? 그래서 동영상. 왜? 동영상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보면 해외 토픽 같은데 뉴스 끝나게 보면 뭐 해외 그 화제 SNS 뭐 이래가지고 뭐 고양이가 뭐 넘어지고 뭐 이런 장면도 맨날 나오잖아요. 네.
그런 동영상을 사람들이 전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굳이 설명을 더덕더덕 붙이지 않아도 그냥 화면, 동작 내용만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언어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게 의외로 넓게, 그 다음에 한번 소문이 나서 그 시간 즉시에는 못 봤더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그게 재밌어서 이제 나중에라도 또 전파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오히려 전파를 일으키는데 일단 편할 뿐만 아니라 오래 좀 포스트의 생명력이 좀 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마찬가지예요. 정말 멋들어진 이미지 컷 한 장이 다른 뭐 수많은 그 A4 두세 장의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잘 쓰는 것들, 특히 이런 그 재미 부분에서는 펀한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정말 멋지다 싶은 단 한 컷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많이 전파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에 전파해요? 감동. 그렇죠. 감동은 사실 재미적인 요소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감동, 성격적으로는 재미를 느끼는 거나 감동을 느끼는 거나 사실은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모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고요. 정보. 그렇죠. 두 번째가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들 떠들어서 들어가기 싫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홍수다. 맞아요. 예, 수다 떠는 어떤 막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맞아. 수다 또 저기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시시껄렁한 어떤 재미거리나 이런 뭐 우스개, 뭐 유머 이런 걸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정보를 찾는 분들의 퍼센테이지 네. 그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보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시사 이슈라 하더라도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실제 팩트, 데이터를 추적해 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미있는 혹은 웃기는 뭐 그런 자료가 아닐 때 사람들한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넓게 전파되는 건 이 정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어떤 페이지를 운영할 때 컨텐츠에 좀 더 많은 확산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1차적으로는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꼭 신경 써서 챙기셔야 됩니다. 하나 좀 더 건진다면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인간들의 본질적인 속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뭐지? 뭔가를 찾고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얻는 거 있죠? 이득. 보통 이제 혜택이라고 하죠?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간에 프로필로 친구를 맺을 때는요, 요 앞에 부분이 강해요. 네. 이 정보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정보는 소식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객관적인 사실 정보, 팩트 같은 게 아니라면, 이게 사람과 사람 간에 누가 뭐 했다더라, 이런 게 소식, 요 영역에 속하는 건데, 사람과 사람 간에는 아무개 친구가 누구랑 뭐 했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소식이 주로 메인 커뮤니케이션 거리가 되는 데 비해서, 이런 이제 페이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품이나 뭐 단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하고의 우리 사람하고의 관계는 사실상 요걸로 연결됩니다, 이제. 그래? 거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무슨 출시 기념 이벤트를 한다고? 그 이벤트 내가 만약 참여를 하면 뭐를 줄 건데? 뭐 10%라도 할인해줘? 쿠폰이라도 하나 발급해줘? 뭐 상품권 하나 준대? 이런 거. 실제로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와서 페이지에 팬을 맺는 행위 있죠? 네. 이 팬을 되는 이유, 왜 팬이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실제로 거의 한 100%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혜택을 줄 것이 기대가 되어서 제 그 브랜드의 팬이 됩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요. 보통 한 30% 가까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프로필을 운영할 때는 몰라도 페이지를 운영할 때는 이 혜택적인 요소를 잘 만들어서 팬들한테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이벤트.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는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행사예요. 그래서 시간과 날짜, 뭐 장소가 정해져서 어떤 행사 내용이 있는데 여기 오시겠습니까? 라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뿌리는 행위가 그 페이스북에서는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벤트는 그거 아니잖아요. 뭐 생일 이벤트라든가 무슨 뭐 만난지 100일 이벤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한 사건 요걸 이제 해서 그 사건 계기에 맞춰서 무슨 뭐 선물을 준다든가 뭐 이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벤트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다 하다 전제하고 이 페이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 2, 3이 핵심이에요. 굳이 하나 정도를 더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 소식의 연장선이긴 한데 네 번째 요소가 관계 요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재미있지도 않고요. 뭐 굳이 무슨 정보가 있지도 않고 무슨 뭐 이득이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이해관계를 떠나서 뿌리는 그 컨텐츠들이 있어요. 전달해주는 행위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런 거죠. 누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답니다. 친구분들 어디로 저기 뭐죠 문상 조문 와주세요. 이런 거는요 내가 듣는 순간 하다못해 가지를 못하더라도 상가 명복을 빕니다. 댓글에다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일 아직 나이가 어려서 별로 봤어요. 이거는요 설령 내가 그 사람이 좋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퍼요 하면서 이제 거기에 꼭 뭐를 하냐면 댓글을 남깁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흔적을 여기 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반응의 행태거든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를 전파해주는 행위들, 전달해주는 행위가 굳이 막 어떻게 부탁하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미와 감동, 소식과 정보, 혜택과 이득,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콘텐츠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 내지 않아도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뿌려지는 콘텐츠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들이에요. 네. 근데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요소들이 부족하면 돈 내서 이게 이런 요소가 다 있으면 제일 좋고요. 뭐 2개, 3개가 겹치는 요소면 뭐 더 말할 게 없는데 최소한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요소라도 있어야만 그게 사람들한테 반응을 일으키고 확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확산이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단순 상품 정보. 맞아요. 단순 상품 정보. 광고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단순 상품 정보 뭐예요? 이게 다 광고예요. 소품 감독들은. 그 상품을 새로 나온 거니까 30% 할인해 주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오시면.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혜택 정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상품은 우리 상품 이래서 좋아요. 뭐 성능은 이래요. 뭐 가격은 뭐 어느 정도에 뭐 이런 얘기는 안만 해줘봐야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사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친구들한테 또 뿌려? 왜? 그럼 내가 걔네들 뭐 장사치야? 내가 뭐 걔네들 장사 대신해 줄 일이 있어? 내가 삐끼로 모일 텐데 친구들한테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암만 평소에 팬들을 뭐 잘 관리하고 뭐 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에 대한 뭐죠? 로열티라고 그러죠? 네. 충성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브랜드가 요구하는 뭐 제품에 대한 혹은 상품에 대한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뿌리진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못났다고 그 회사 무슨 뭐 돈 받고 홍보 뭐 대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계약된 혹은 고용된 홍보맨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브랜드의 일종의 서포터즈 그런 그 도우미 역할을 스스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혹시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거. 그룹은 그룹인데 어떤 그룹? 매니아 그룹. 애플바. 많이 들어보시죠? 네. 애플바.
빠. 빠돌이? 예. 빠순이? 빠돌이 빠순이. 그러니까 나는 애플 거라면 네. 무조건 먹고 들어가. 애플면 무조건 그렇죠. 좋아하고요. 뭐 이번에 뭐 아이폰 뭐 6가 나왔어, 아이폰 7이 나왔어 그러면 갤럭시 안 돼. 그건 무조건 이거. 왜? 이미 이 브랜드가 만드는 물건이나 제품에 대한 어떤 나만의 충성. 그렇죠.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새로운 글이 혹은 무슨 새로운 제품이 올라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홍보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이걸 즐겨요. 내가 이 선진적인 제품의 얼리 어댑터다. 초기 사용자다라는 자체를 자기는 그러니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 이 빠족들의 특성이 그겁니다. 나는 벌써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야. 난 저 정도,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정하게는 과시적인 목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나의 행동이 노출이 돼야만 되는 거지. 사실 이 기계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를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의 기계와 이런 정도의 디바이스를 쓰는 얼리 어댑터야. 뭐 이 식경이면 나는 앞서가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의 클래스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 자, 이런 바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유료로 광고를 해야 될 필요는 그만큼 적어지거나 없어지죠. 이런 전략을 가장 잘 펴는 데가 어디냐면요. 샤오미. 샤오미도 써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쓰죠. 보조 배터리도. 보조 배터리로 가장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샤오미는요, 제품 광고를 거의 안 해요. 실제로.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거의 다 커뮤니티로 만들어요. 애플 전략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샤오미는 그 샤오미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바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커뮤니티가 샤오미의 모든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해줘요. 뭐 특정하게 무슨 고급 연예인이 나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들의 그룹 자체가.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거의 애플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성장세를 유지해온 그런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광고로 쓸 돈을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팬덤이라고 그러죠. 팬의 팬 클럽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더 큰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데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자 조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운영하려는 것 자체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이나 이런 브랜드를 홍보할 목적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망 혹은 네트워크를 짜지 못했을 때는 유료로 광고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광고비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든지 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바 그룹을 매니아 그룹을 형성해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전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벌써 또 이만큼 쳐버렸네요.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해드리면 요 3자 프로필과 페이지와 그룹의 3위일체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강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페이지를 운영하는 끝날까지 항상 잊지 마시고 좀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광고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 지금 우리 허방넷 같은 경우는 그런 광고는 누가 맡고 있어요? 팀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주로 어떤 광고 많이 해요? 동영상 광고도 있고 뭐 이미지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둘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기에 허방넷의 이 광고는 직접 하는 광고도 있지만 사실 간접 광고랄까요? 그 페이지 자체 컨텐츠가 홍보하는 역할이 매우 커요. 특히 다른 거보다도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방송으로 라이브를 하는 이 미술 그리는 강좌 있잖아요. 저도 가끔 재밌어서 보거든요. 이렇게. 정말요? 이렇게 뭐 정문 같은 거 이렇게 스케치하거나 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 백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런 그림이 나오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매일 하죠, 지금 거의. 네네. 월 수목이랑 금요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대여섯 개 네. 방송이? 네. 화요일, 이번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그 미대 입시생 붙은 친구 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한 번 하면 보통 한 뭐 1시간 남짓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는 2시간 방송이고요. 그렇게요? 네. 그러면 라이브로 다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네. 저번엔 4시간 동안도 했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나 그 처음에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 이렇게 시청을 그게 해요? 약간 컨텐츠나 그 그리는 어떤 종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 괜찮은 컨텐츠 같은 경우는 많이 들으면 200 가까이 들어요. 라이브란 얘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시청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번 화요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붙은 친구가 와서 시험장에서 직접? 그린 걸 다시 재현을 하는 그림을 복기. 네네. 그것도 그때 200 가까이 들어왔었고 4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종료할 때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한 40명.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를 네. 꼭 그 이미지 광고든 이렇게 유료로 광고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페이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꾸준한 컨텐츠예요. 그 방송도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막 100명, 200명씩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붙어 쓸 리가 없거든요. 네. 뭐 그런 방송을 한 데도 없고요. 네. 또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어떤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네네. 저기 가보면 매일 하네.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가면은 늘 테마가 바뀌면서 다양한 뭔가 볼거리. 네. 내가 공부할 거리가 저기에 가보면 있네라는 그 이제 뭐죠? 그 믿음이죠. 그것도 일종의 정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그리는 기술 자체가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니까 네. 그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페이지에 관심을 갖고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바로 사실은 광고를 대체하는 효과들이에요. 자, 광고 대체하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세이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사실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고 형태가 뭐냐면요. 게시물 홍보하기라고 보셨죠? 네. 예. 페이지에 글을 하나 써서 포스트를 올리고 나면 꼭 그 밑에 관리자한테만 보여요. 일반인한테 보이는 건 아닙니다.